예, 안녕하세요. 저기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찍은 거고 하나는 올해 찍은 겁니다. 작년에 빌 게이츠 씨가 저를 초대해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잘 알 테니까 소개할 필요 없고 저를 좀 소개하면은요. 저는 원래 이 원자력을 전공한 교수인데 제가 원자력을 하게 동기는 제가 60년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다녔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녔군요. 근데 그때는 이 근처에 산이요, 민둥산이었어요. 이 근처에. 그래서 하도 그 학교에서도 배운 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둥산이 된다. 이제 오늘날 뭐 북한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원자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저를 초대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가 그 IT 산업을 할 때나 그때도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근데 앞으로도 IT 산업을 위해서는 전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지금 데이터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전기를 많이 쓴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요즘은 이제 빌 게이츠가 뭘 합니까? 요즘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농업이 안 되고 보건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물을 끌어와야 되겠다. 근데 물을 끌어오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또 깨끗한,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한 물인데 깨끗한 물을 끌어오려고 해도 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이 전기를 어느 나라가 제일 싸게 공급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또 관심이 가졌고, 에너지는 뭘 공급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대요. 수력, 태양광, 풍력, 우리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죠. 그러면 이제 화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화력에 대해서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 줄여야 된다고 아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화력은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이제 뭐 수력,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태양광, 풍력 같은 거는 필요한 때 없다 이겁니다. 필요한 때 예를 들어서 뭐 낮에는 있는데 밤이 없다든지 이런 또 추운 때는 오히려 없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기술이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터리를 다 동원하고 저장 시설을 동원한다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를 끈 다음에 다 저장했던 거를 쓴다 그러면 5분밖에는 못 쓴다. 10분밖에 못 쓴다. 이런 오답니다. 10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저장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온실가스를 안 배출하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전기값이 싼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보니까 한국이 바로 전기값이 가장 싸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뭐 캐나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여기 독일까지 나왔잖아요. 독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5센트라면 35센트, 뭐 우리의 대여섯 배나 비쌉니다. 전기값이. 지금 일본 또 한 3배 정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군다나 한국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냐면은 한국은 알아보니까 에너지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없더라 이겁니다. 한국은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가스도 없는 이런 나라가 전기값 제일 싸다 하는 거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주로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제가 믿고 있었는데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저를 초대했다 이렇게 했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께
우리가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왜 한국 원자력에 관심을 갖게 됐나더니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원자력을 뭐 많이 공급을 한 34% 정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좀 다른데 40%에서 어떤 때는 34%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전기 단가를 보면은 LNG나 뭐 이런 게 147원, 뭐 신재생 102원, 뭐 석탄이 한 68원, 근데 원자력이 한 39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그래서 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원자력의 그 원자력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 근데 앞으로 이제 빌 게이츠 씨 얘기하면은 가장 앞으로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이 전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트렌드가 계속 이 전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IT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서에도 냉방, 난방도 다 전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자동차도 앞으로 전기화되는 그게 미래 트렌드고, 그다음에 인터넷 빅데이터 시대가 오는데 그 빅데이터 시대에는 지금은 IT가 차지하는 전기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와가지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먹을 전기는 잘못하면 50% 이상이 그 인터넷 때문에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는 무지하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큰 우리의 트렌드가 영어로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데 전기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저 서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자력 얘기는 대략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으면서도 저희가 전기값이 제일 싸듯이요. 제가 이번에 저 창조경제 를 통해서 제가 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에 관계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걸 하면서 많은 거를 저희가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창조경제는 딴 게 아닙니다. 이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한 기존 산업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과 기술력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원자력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을 극복했듯이 그런 예를 들면은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저는 우리나라는 요번에 그 뭐 FTA 같은 걸 통해서 한국은 이제 농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탁쳐보니까 세계에서 농업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면적은 충청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750만 명이니까 우리의 뭐 7분의 1, 6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 국토 대부분이 다 사막이죠. 그런데도 농작물 50% 이상을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근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막지대, 인구도 적고 이런 나라 수출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그러면은 노동이라든지 딴 개념만 생각하면은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농업도 우리가 좀 더 과학기술이다. 농업이 사이언스다. 농업이 그다음에 창의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 농업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운 거는 작물에 공급되는 물과 비료를 계속 그 농업의 가장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기술이 뭐냐면은 물을 적게 쓰고 작물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속 좀 물을 줄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뿌리에다가 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필요할 때만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비료를 대폭 아끼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작년에 이 기술 하나만 수출해도 10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축산업도 발전해가지고 한 마리당 연간 우유 생산량이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우유를 하게 되고 자동화가 다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건강도 임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이 소를 갖다 키우는 데서도 과학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했을 때 정말 그 어려운 자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농업도 우리가 한번 그 과학기술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 균형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저는 농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농업은 우리나라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원자력과 이 이스라엘의 농업을 생각해 볼 때 한국 끝이 자원 없는 나라가 전기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이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의 경쟁력이 있다. 이 사실은 농업하고 전기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원자력과 이스라엘의 농업이 보여주고 있다. 막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 다른 일을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창의력만 있으면 여러분들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제가 농업 다음에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건 의류입니다. 의식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 근데 의류 산업에 가장 요즘 발달하는 나라가 가만히 보면 과학기술을 쓰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의류는 이제 중국이 가서 석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10년에는 중국 끝이 이 노동력이 센 나라가 석권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의외로 의류업 여러분들을 뭐 잘 아니까 제가 예를 들었으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의류업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스페인의 자라라는 회사에 하고 일본의 유니클로라는 겁니다. 두 회사.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나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 그러면은 유럽에서 제일 부자는 그 자라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앞으로 가장 관심 있는 회사가 뭐냐 하면 유니클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의류 산업에다가 굉장히 그 과학 기술을 많이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앞으로 창조 경제에서 강조하는 게 이 스피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근데 이 그 두 회사들은 어떤 그 설계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이 생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2주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주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6개월 후에 무엇이 유행할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주점 후에는 이게 유행할 거라는 건 당장이 예측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류 산업에도 이런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겸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유니클로라든지 그 다음에 자라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라는 회사가 뭐 유럽에 있는 모든 통신 회사라는 이런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제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의식주 같이 기본적인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1, 2월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창조 경제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이었기 때문에요. 그 과학기술 담당하고 이제 창조 경제 미래 성장 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또 의외로 놀라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여러분도 유명하신 그 김종훈 장관 내정자하고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가 무엇이 제일 약하냐?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만나보면 다 한국은 너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소프트웨어가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뭐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우리에게 필요한 머리와 창의력만 있으면 얼마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프트웨어는 정말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는 삼성 전자 같은 데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새로운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창조 경제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새로이 농업도 우리가 한번 도전할 수 있고 젊은 분들이 이 농촌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우리나라에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여러분들이 또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의료업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고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빌 게이츠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준다면은 정말 한국은 정말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